야구 김영준입니다. 야마모토를 놓친 양키스는 스넬에게 6년 1억 5천만 달러를 제안하지만 스넬이 거절합니다. 플랜 C를 가동해야 했던 양키스는 스트로먼과 2년 3,700만 달러에 계약했고 몽고메리에게 4년 7,200만 달러를 제안합니다. 몽고메리는 디퍼가 많이 들어간 양키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스트로먼이 1014경기에서 6승 2패 2.82를 기록할 때까지만 해도 스트로먼을 잡고 스넬과 몽고메리를 놓친 건 오히려 다행인 걸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선발 15경기에서 4승 7패 6.00에 그친 스트로먼은 가을 야구 전력에서 배제됐고 스넬은 부활합니다. 플레어티와 에드먼을 데려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린 양키스의 또 다른 가정은 월드시리즈 로스터에 스넬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입니다. 양키스를 거절한 건 스넬에게도 후회되는 일이었습니다. 이후 비슷한 제안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스넬은 스프링 트레이닝이 시작되고 3월 20일이 되어서야 자이언츠와 계약합니다. 2년 6,200만 달러의 옵트아웃이 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자이언츠는 스넬의 시즌 데뷔를 재촉했고 스넬은 시범 경기를 놓쳤음에도 빠르게 시즌을 시작합니다. 결과는 대참사였습니다. 스넬은 3경기에서 3패 11.57에 그쳤고 내전근 부상을 입습니다. 한 달 만에 돌아온 스넬은 또 3경기를 부진했고 이번에는 사타구니 근육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달을 결장합니다. 그렇게 스넬은 대실패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스넬은 두 번째 IL에서 돌아오면서 팀이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꼬였다며 자이언츠를 비판했고 더 욕을 먹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말이 맞았음을 증명합니다. 스넬은 7월 10일 복귀전을 시작으로 시즌을 마칠 때까지 14경기에서 5승 1.23에 충격적인 활약을 합니다. 같은 기간 ERA, FIP, WHIP, 피안타율, POPS, 9이닝당 탈삼진에서 독보적인 메이저리그 1위로 사이영상을 차지했던 2023년 후반기보다도 좋았습니다. 스넬에게 시즌 데뷔 시점을 맡겼다면 NL 사이영 수상자는 세일이 아니라 스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8월 3일 신시내티 원정에서 노히터를 달성한 스넬은 7경기 구간 피안타율 9푼 7리와 14경기 구간 1할 2푼 3리를 기록합니다. 14경기 구간 1할 2푼 3리는 2021년 디그롬을 뛰어넘는 역대 신기록이었습니다. 운이 따른 덕분으로 볼 수도 없는 게 스넬은 하드히터 허용률이 100이닝 이상 투수 중 가장 낮았고 헛스윙률 37.4%도 400타자 이상을 상대한 투수 중 크로쉐, 시스, 플레어티, 스쿠볼, 레긴스를 제친 독보적인 1위였습니다. 헛스윙률이 2년 연속 35%를 넘은 투수는 스넬이 유일합니다. 지난해 스넬은 변화구 피안타율이 1할 2푼 5리인 반면 포심은 2할 5푼 5리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변화구 1할 5푼 8리, 포심 2할로 차이를 줄였습니다. 커브 헛스윙률은 글래스나우를 앞선 선발 투수 1위였고 슬라이더 헛스윙률은 시스, 포심 헛스윙률은 세일과 같았으며 체인지업 헛스윙률은 레긴스와 스쿠볼 사이였습니다. 헛스윙률로 보자면 스넬은 세일의 포심과 글래스나우의 커브, 시스의 슬라이더와 스쿠볼의 체인지업을 던졌던 겁니다. 여유가 생긴 스넬은 시즌 막판에는 처음으로 좌타자에게 체인지업을 던지기 시작해 마지막 2경기에서 12이닝 21K 3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보라스가 버티기를 했다가 낭패를 본 4명은 승리 기여도 7.1과 통산 5번째 골드글러브를 따낸 체프먼이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6년 1억 5,100만 달러 연장 계약을 받아 가장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반면 공격력의 하락과 함께 승리 기여도가 반토막 난 벨린저는 옵트아웃을 포기하고 컵스에서 내년 2,750만 달러를 받기로 했고 보라스를 해임하고도 징징거림을 멈추지 않았던 몽고메리는 최악의 부진과 함께 구단주의 분노를 불러왔습니다. 몽고메리는 2,250만 달러를 받습니다. 반면 스넬은 지난해 사이영이 우연이 아님을 증명했으며 오히려 지난해 180이닝을 던진 후 안식년을 가진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FA 시장에 다시 나왔습니다. 스넬은 옵트아웃을 하지 않았으면 내년 연봉이 3천만 달러였지만 1,500만 달러가 디퍼였습니다. 스넬은 누가 데려가게 될까요? 이번 FA 시장의 선발 빅3는
코빈 번스, 맥스 프리드, 스넬입니다. 스넬은 내년 시즌을 기준으로 나이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안전한 매물이 오히려 스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번스는 지난 3년간 던진 590이닝이 훈장이면서 동시에 아킬레스건일 수 있습니다. 최근의 이닝을 좀 먹었다 싶은 선발들은 3년간 619이닝을 던지고 토미존을 받은 샌디 알칸타라를 포함해 하나같이 다쳤기 때문입니다. 프리드는 2022년 사이영 2위와 함께 풍부한 가을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통산 ERA가 5.10인데다 2021년 월드시리즈 6차전을 제외하면 최근 5경기 성적이 4패 10.89입니다. 샌디에고를 상대한 올해도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스넬과 계약할 수 있는 첫 번째 팀은 자이언츠입니다. 자이언츠는 자이디를 해임하고 버스터 포지를 새로운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포지의 첫 무브가 체프먼 재계약이었다는 건 포지가 리빌딩이 아니라 컨텐딩을 할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선수들이 대거 FA로 풀린 자이언츠는 체프먼, 레이, 이정우, 웹을 제외하면 장기 계약자가 없고 이들의 평균 연봉을 더해도 8,600만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돈 쓸 여력이 충분합니다. 포지의 첫 번째 과제는 전체 17위에 그친 득점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짝수 자이언츠 시절 자이언츠는 2010년 17위, 2012년 12위, 2014년 12위로 마운드가 더 강한 팀이었습니다. 스넬이 마지막 홈 7경기에서 0.72를 기록하고 자이언츠가 스넬의 마지막 14경기에서 12승 2패를 기록했음을 고려하면 홈구장의 특성상 투수전을 해야 하는 자이언츠는 스넬을 1선발로 데리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팀은 다저스입니다. 스넬과 계약 시 다저스가 얻는 부수입은 스넬과 대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스넬은 다저스를 상대로 14경기에서 통산 2.61을 기록 중으로 다르비쉬와 함께 대표적인 다저스 킬러입니다. 스넬은 2020년 월드시리즈에서도 2경기 모두 호투했으며 6차전에서 6회 1사까지 9K 2피안타, 무볼레 무실점을 기록하던 중 투구수 73개 상황에서 교체되지 않았다면 저는 최소 6차전의 결과는 달랐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2022년 디비전 시리즈에서 샌디에고의 1승 후 3연패로 물러났는데 샌디에고가 다저스 적용용으로 영입한 스넬은 3차전에서 5.1이닝 6K 1실점 승리를 따내 자신의 임무를 완벽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메이저리그의 PS 경기는 선발 투수가 5이닝 1실점만 해도 큰 박수를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본인과 싸움을 하더라도 안타를 가장 맞지 않는 투수이자 스스로 아웃을 잡아낼 수 있는 투수인 스넬은 요즘 PS에 특화된 투수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팀은 양키스입니다. 자이언츠는 마감 시한 때 스넬을 줄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였는데 저는 양키스가 데려가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했지만 저의 상상에 그쳤습니다. 양키스는 소토를 잡는 게 급선무지만 소토의 가격이 6억 달러 이상으로 올라갔다면 차라리 소토를 포기하고 그 돈을 여러 곳에 쓰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양키스는 소토와 결별하면서 3,100만 달러가 빠졌으며 콜의 계약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지 않았고 스트로먼과도 2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스넬을 잡을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마지막 팀이자 어쩌면 가능성이 가장 높을 수도 있는 팀은 매츠입니다. 퀸타나와 계약이 종료되고 머나야 세베리노가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할 것으로 보이는 매츠는 센가와 데이비 피터슨을 제외하면 폴 블랙번과 타일러 맥일 정도이기 때문에 선발 영입이 3명까지도 필요합니다. 다저스와 NLCS 대결을 한 매치는 다저스를 꺾어야 월드시리즈로 갈 수 있는데 스넬은 다저스를 꺾을 수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매치 역시 소토에 올인하는 것보다 알론소를 잡고 스넬을 추가하면서 선발 뎁스를 두텁게 만드는 편이 더 옳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재미로 보는 짐 보드는 스넬이 볼티모어와 3년 1억 500만 달러에 계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로비 레이와 기쿠치를 영입했던 토론토가 스넬을 노릴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과연 스넬은 어느 팀으로 가게 될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스넬과 보라스가 1년 전과는 달리 장기전을 펼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